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걷는 서울 거리가 외국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한 외국인 유튜버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평범한 아시아 도시가 아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다고 말이죠. 벤치에 노트북을 놓고 이틀 뒤에 와도 그대로 있고 길거리에 쥐 한 마리 보이지 않는 도시. 천년된 궁궐 옆에 미래 도시 같은 마천루가 솟아있고 도심 한복판에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 오늘 이 외국인 가족이 10일 동안 서울을 누비며 진심으로 감탄한 순간들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명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멋진 곳이었나 다시 한번 놀라실 겁니다. Всем привет! Привет! Это большой выпуск про Южную Корею. 영상의 주인공은 아내 리자, 그리고 아들 맥스와 함께 90개국이 넘는 나라를 여행한 베테랑 여행 유튜버입니다. 이들이 서울에 도착해 가장 먼저 놀란 건 다름 아닌 깨끗함이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시마다 풍기는 그 특유의 냄새, 분주함, 어수선한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자, 이들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Первые впечатления. Мы вышли прогуляться по Сеулу. Ну, обычный, стандартный азиатский город. Небоскребы. Все современно, развито. Но что первое бросается в глаза, это... Чистота. Абсолютно верно. То есть, если взять Бангкок, там может где-то подванивать, где-то может пробежать крыса, а здесь прям идешь. Вы посмотрите, какие... 이분들이 더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치안이죠. 에티오피아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던 이 가족은 서울에서 본 풍경에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카메라며 드론을 두고 가도 노트북을 놔두고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상이지만 해외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풍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가족이 처음 머문 동네는 명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동을 둘러본 뒤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그 궁궐이었습니다. Тебе очень идет. А находимся мы, друзья, в самом центре Сеула. Это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города, дворец Кёнбакун. Супер лайфхак. Если вы в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стюмах, у вас вход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ый, и вы проходите гораздо быстрее. То есть справа ребята идут, и там нужно купить билетики, а ты в костюме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о проходишь на территорию. 경복궁입니다. 이 외국인 가족은 한복까지 차려입고 궁궐을 거닐며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명동을 떠나 성수동, 한강공원, 청계천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경복궁만큼은 여전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1순위 코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 그곳이었습니다. Имеется вот такой вот ручей. Слева и справа сделали своеобразную набережную, она утоплена вниз, то есть также, видите, машины, вот здесь вот ездят, да, такая проезжая часть, а внизу гуляешь и никто тебе не мешает, как будто бы парк. 청계천입니다. 이 외국인 가족은 청계천을 보며 거듭 감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60년대 서울시는 도시 곳곳에 도로를 깔기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도로들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보행자에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도로를 없애는 대신 보행자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계천과 서울로 7017 같은 공간입니다. 외국인 눈에는 이 풍경이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와 비슷해 보였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 가족이 서울에서 가장 놀라움을 표현한 순간은 바로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Традиционных едалин, и там все острое. Вот этим Корея отличается. То, что не острое, можно поесть местную кухню и не сжечь себе желудок. 흥미롭죠? 우리는 한국 음식하면 매운맛을 떠올리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이나 태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훨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가족은 돼지고기 솥밥부터 시작해 김밥, 김치, 마늘빵까지 차례차례 맛보면서 연신 감탄을 자아냈죠.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충격은 바로 야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 명동 야시장의 풍경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Опять же, вспоминаю Китай и его вечерние рынки еды. И там, честно говоря, сложно найти что-нибудь такое не острое, потому что 20 тысяч вон, оказывается, есть подороже на рынке, и это лобстеры. 특히 이 가족이 명동 야시장에서
사 먹은 스테이크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점에서 미디엄 웰던으로 정확하게 구워주는 스테이크에 레드 와인까지 곁들이는 풍경이라니 외국인 눈에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На очередной остановочке. Погода прекрасная, свежо. И вы не поверите, вот здесь подогреваемая скамеечка. Елизавета там села и не хочет никуда уходить. Прикиньте, прямо здесь вот так. О, и тепло пошло. написано. Обалденно. И ход. Ход скамеечка. О-хо-хо-хо-хо. Здесь можно час сидеть. Просто так сидишь и наслаждаешься. 난방 벤치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벤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거죠. 게다가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전광판, 지하철 안의 청결함, 사방에 깔린 와이파이까지. 이 가족은 서울에서 모바일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보고는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무려 1.5기가비트가 나왔거든요. 자기 집에서도 이런 속도를 쓰지 못한다며 거듭 감탄했죠. 그리고 이들이 서울에서 발견한 가장 한국적인 풍경, 바로 봄의 꽃놀이였습니다. В парках Сеула такая красотища во время цветения сакуры. Ребята, мы с Пупсиком попали в сказку. Очень Посмотрите. красиво, вообще Обалденно. великолепно.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камеру так вот вниз опускаешь, бам! Там голубое ясное небо и цветущая сакура. А когда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봄, 정말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외국인 눈에는 그야말로 동화 속 한 장면입니다. 이 가족은 벚꽃이 만개한 경복궁, 석촌호수, 그리고 인왕산 둘레길까지 누비며 서울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강조한 건 서울이 가진 두 얼굴의 매력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롯데월드타워 같은 미래 도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100년 된 한옥마을이 있다는 거죠. 이 가족이 다음으로 향한 곳이 바로 그 한옥마을이었습니다. Обязательно во дворце переодеваться. Можно в целом там просто погулять, а вот в этом месте, наоборот, уже сделать из себя что-то вот в этом духе.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 동네 사정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족은 영상에서 북촌 주민들이 관광객 소음에 시달려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짚어주면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제 서울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보시죠. Это еще, оказывается, не все. Дальше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мы в таком зале, и нам на экране показывают фильм. 롯데월드타워입니다. 555m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 진짜 서울의 진면목을 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도심 한복판에 솟아있는 산, 남산이었습니다. То есть здесь и мегаполис, и прямо внутри мегаполиса горы, куда можно забраться и вот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гуляться. 세계 어느 대도시에 가도 1시간 안에 등산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는 흔치 않습니다. 뉴욕, 도쿄, 파리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울은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정류장 2분 거리에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600년 된 한양도성 성벽을 따라 걸을 수 있죠. 이 가족은 정상에서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 서울을 바라보며 거듭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서울을 누빈 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Убедился, ч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Сеула говорят, что здесь нечего делать, типа 2 дня максимум, ребята, в общем, не слушайте их. Тут есть чем заняться, просто нужн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выделять. И ехать сюда именно из дома, а не после Японии и Китая, потому что, ну, как бы, д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외국인 가족이 직접 발로 누비며 본 서울,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으십니까? 깨끗한 거리, 안전한 치안, 따뜻한 버스 벤치, 도심 속 등산로, 그리고 천년 역사가 흐르는 궁궐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단순히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살아보는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일상의 가치,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동네 한 바퀴라도 천천히 걸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